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제주 지역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야당들은 내란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착잡한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새 정부를 세우는 것만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고 법꾸라지에 모렴치한 행태라며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었다. 파괴된 헌정 질서와 이제 무너진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착잡한 분위기 속에 대통령 체포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은 탄핵에 반대하는 원외 위원장들과 함께 체포 직전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는 담담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 계신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마음속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내란 수괴의 뒷모습은 마지막까지 치졸하고 추악했다며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호처를 방패 삼아가지고 거기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실망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 파면하고 내란 적폐를 청산해 민주공화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주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당장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았는데요. 시민들은 대체로 대통령 체포에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 평온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대합실에 앉은 시민들이 텔레비전에서 쏟아지는 뉴스 특보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계엄 사태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지역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입니다. 잘 됐죠. 국정 혼란한데 저는 빨리 집어여버려야지. 그래야 국가가 혼란 상태를 막아주지. 국민이 좀 편해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 국가가 지금. 경제도 막 시달리고.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게 숨은 모습이 좋지 않고 지금이라도 잡히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한때 집행저지에 나선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위법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사를 봤는데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린 제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성을 하고 자아 성찰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 큰 사회적 충격과 혼란, 민생 경제 악화를 겪은 제주 지역. 대통령 체포 이후 불안한 전국이 안정될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도내 시민사회와 노조,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즉각 구속을 통해 내란 잔당을 척결하고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조속한 파면만이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평등 사회를 향해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오는 18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일대에서 윤석열 구속과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인 이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제주에서 7억 원어치의 코인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2달 사이 23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 암호화폐 코인. 지난 8일 아침 제주시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계좌에서 이 코인 20만 개, 7억 원어치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코인과 함께 사라진 건 몇 달 전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돼 함께 지내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훔쳐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아침 첫 비행기로 제주를 떠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하루 만에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이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주민등록 번호 등을 미리 알아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 코인을 이체하려다 여러 차례 비밀번호가 틀리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새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절도 등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지인들의 삭제 빚을 갚기 위해 7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만에 1억 6천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 상황. 경찰은 도난당한 코인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여성을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시장 임기에 맞춰서 정무직이나 출자 출연기관 단체장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대선 출마로 본인의 시장직을 중도에 그만둘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바꾸겠다고 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 취임 즉시 시장이 바뀌면 정무직이나 출자 출연기관 단체의 장과 임원의 임기도 함께 끝나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임 시장 때 임명했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산하기관장 등을 향해서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정무직 존립 근거인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계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도리도 모르는 후한 무치이며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조례보다 우선한다며 특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새로 오신 홍준표 시장님이 오히려 내가 이 규정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도 있고 조례 간에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몰라서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특별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대선 출마로 조기에 시장직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장의 경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 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해서라며 입법 예고에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후한무치하게도 제 식구를 챙기는 알박기 인사를 시도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개인적인 대선 자욕을 노고로 하여 본인 스스로 사퇴를 선택하는 것을 두고 불가피한 것으로 포장하여 시민을 기만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을 무시하는 궤변이자 안하무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대구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대구시 의회를 향해 조례 개정안 반대와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손바닥 뒤집는 것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홍 시장은 마지막까지 제 사람 챙기기, 내 편 꽂기 등의 논공행사한 인사로 소호적 논쟁은 시정과 시민에게 크나큰 짐이 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홍 시장 취임 이후 박정희 동상 설치 등 논란의 조례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거수기란 오명을 들어왔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로 지적받는 특별조례 개정까지 홍 시장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이제라도 견제 역할을 보여줄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산간 지역에는 현재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눈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산지에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1cm 내외 눈이 더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산간도로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눈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데요.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서부 지역 5도, 남부 동부 지역 3도, 산지 성판악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북부 동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1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성판악은 1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한낮 기온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고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3m로 일다가 잔잔해지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주말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MBC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직원 1동이 500만 원, 중앙중학교 3학년 1동 13만 5천 원, 신제주 초등학교 4학년 1동이 12만 3,500원, 제주 동부경찰서 시민경찰 9기 1동이 50만 원을 전해주셨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제주은행과 농협계좌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 보도 영상전이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KBS 제주 방송총국 1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 카메라 기자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카메라 기자들이 선정한 2024년 10대 뉴스와 올해 뉴스를 다양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2024 힌츠패터 국제보도상 수상작과 제주교육 영상공모전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이 2,935만 명으로 재작년보다 1.4%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 이용객은 2,692만 명으로 재작년보다 3% 줄었지만 국제선은 243만 명으로 104.9% 늘었습니다. 공급 좌석은 국내선이 2.7% 줄었고 국제선은 97.9%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선 탑승률은 90.3%로 재작년보다 0.3%포인트 낮았고 국제선은 82.1%로 2.8%포인트 높았습니다. 환경훼손 논란 속에 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오는 8월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도로공사 연장에 따른 사업비 2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르면 8월에 4차선 도로를 전면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당초 이달 말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지만 환경훼손 저감을 위한 조처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동료 경찰을 추행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10명 중 4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719건으로 이 중 적발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 검거된 건수는 전체의 43%인 3,318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